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 대비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지난 12일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명균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통한 남북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통일부에서 2030 세대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기 다른 방향에서 자신만의 시선과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남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발성이고 그들의 음악은 되게 우리랑 다르지만 저렇게 감정이 공유가 가능하구나. 북한 응원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랑 과연 같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접촉하고 많은 걸 서로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합의나 결론은 없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20, 30대 청년 40명이 모였습니다. 올해 초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들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보였지만 일부는 남남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북한을 위해서 혹은 북한과 함께하기 위해 있었던 것 같은데 올림픽 역시 거기에 대한 찬반은 많이 갈리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거에 저는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과거에도 도발을 하고 협상 테이블 만들어서 경제적인 보상을 취득한 다음에 다시 또 도발을 하고 대북 제재라는 이 압박을 받는 이 측면을 균열을 시키고 좀 돌파해 보려는 것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결정과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올림픽 화합의 정신에 잘 부합했던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반면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절차적 공정성, 국가에 의한 개인의 희생, 스포츠 정치화를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습니다.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 활동, 한반도기 공동입장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는데요. 한반도기 남북 공동입장과 응원단 예술단 활동에는 긍정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한이 서울 공연을 했을 때 삼지연 관현악단 그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남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발성이고 그들의 음악은 되게 우리랑 다르지만 저렇게 감정이 공유가 가능하구나. 북한 응원단을 보면서 옛날에 들었던 게 사실 오히려 약간 멀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응원하는 몸짓이나 마스게임처럼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물론 그분들은 선전체제로 굉장히 체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오히려 저분들이랑 우리가 만약에 같이 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각자의 나라로 이제 떨어져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오랫동안 서로 접촉하고 많은 걸 서로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030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개인 희생이나 통일 비용을 경계했고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당위적인 통일보다는 개인과 사회 복지를 위한 실리적 통일을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노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도 불감증이고 불안도 불감한데 그렇게 가까이서 조금 두드려주고 그래도 막
같이 게임하고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 아쉬워하고 이런 정도의 수위만으로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루만져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중요한 것 같고. 문화적이나 비정치적인 대화는 굉장히 잘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군사적인 우리가 카드가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거든요. 조금 더 이성적이거나 냉정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금 청년들은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평창 이후에 하게 되는 고민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 가진 단어들, 언어들이 참 없다. 나는 북한하면 핵밖에 떠올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왜 모르게 됐을까? 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먼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서로 신뢰를 쌓는데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보는 창의 크기를 조금씩 넓혀갔던 시간. 제 주변에는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고, 남북관계나 이런 평창올림픽 관련된 문제에서도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나누면서 제가 부족한 생각을 채우고, 그리고 또 저의 어떠한 부분들을 그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던 통일 문제가 좀 더 가깝게 보이기를. 청년들의 대화를 응원합니다. 실향민이었던 아버지가 평생을 숨겨온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만두 씨를 찾아온 의문의 여자는 과연 누굴까요? 통일법보기에서 알아봅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만두 씨 가족. 만두야, 난 이제 좀 쉬고 싶구나. 통일이 되는 걸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으련만. 안 돼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놀기로 했잖아요. 아니야, 이 할애비는 틀렸어. 내가 지켜온 평양만두를 잘 키워다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만두 씨는 그동안 아버지가 경영해온 평양만두를 상속받습니다. 1년 후. 어이구, 우리 딤섬이. 으이짜. 우리 딤섬이 아빠가 만든 만두 맛있어? 응?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만든 만두가 제일 맛있어. 정말? 할아버지가 만든 평양만두는 뭔가 좀 컸는데 아빠가 만든 만두는 작고 맛있어. 아이고 이쁜가 우리 딤섬이. 누구 딸? 아빠 딸. 누구보다 사이좋아 보이는 만두 씨와 딤섬이. 그런데 그때.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김교자 씨 아들 김만두 씨 가게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이고, 만두야. 내 동생 만두야. 누나다, 누나. 왜 이러세요? 저는 외아들이라서 댁 같은 누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구나, 나는. 만두 씨의 말에 미리 준비한 듯 무언가 꺼내는데요. 김교자 씨의 북쪽 따림을 알리는 신원 증명서입니다.
사실 북쪽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셔. 아버지가 인기가 좋으셔서 일찍 결혼하셨거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젊은 시절 김교자 씨는 평양 제1의 인기남이었답니다. 그런 그에게 일편단심 한 여자가 있었으니 너무 행복해요. 좀 떨어지라고요. 못 떨어지니까. 미안합니다. 내일 교사 씨 주려고 선물 준비했어요. 그녀가 건넨 선물은 반지네요. 우리 이제 결혼해요. 내래 지금 나이가 이제가 20살인데 뭐야 어디래? 껌딱지처럼 붙는 그녀가 싫지만은 않은 교자 씨. 결국 결혼을 하고 예쁜 딸도 낳게 됩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김교자 씨는 가족과 생이별한 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남쪽에서 다시 결혼했지만 북쪽 가족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저기서 뭘 저렇게 보고 계시지? 아버지, 뭐 보고 계세요? 아이고 아니야. 네? 그런데 이 만두 가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한 거라면서? 그런데요. 내가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좀 필요한데. 나도 아버지 딸인데 재산을 좀 나눠줘야지.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키운 가게인데. 만두야, 그래도 내가 누나 아니니. 30년 만에 찾아온 누나.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만두 씨는 그래도 30여 년간 아버지 그늘 아래서 함께 살아왔지만 북한에서 낳은 딸 개성 씨는 전쟁으로 생이별한 이후 오랜 세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사셨을 텐데요. 남한의 자녀나 북한의 자녀나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남북 자녀 모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면 탈북민을 위한 법률 상담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부 통일법무과 또는 하나재단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